안녕하세요. 와주스케입니다. 시황과 더불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국내 대표 주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많은 개미들이 매수했고 또 이제 그 개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참 웃긴 그 사진들도 많이 돌아다녀요. 웃긴 사진들도.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 삼성전자 자체를 사신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자, 제가 또 공부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오늘 왜 올랐을까요? 오늘 왜 올랐을까요, 얘가? 삼성전자가 오늘 오를 수 있던 이유는 미국의 양적 완화, 호재 같지도 않은 호재 때문에 그래요. 호재 같지도 않은 호재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반등을 한 겁니다. 그동안 잃었던,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금 당장의 어떤 경제 위기가 벗어났다라는 그 안도감, 좀 긍정적인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떠났던 돈들이 외인 아니구나, 오늘 기관이 그 돈들이 자 일시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 거예요. 반면에 오늘은 개인들은 많이 팔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전개될 수가 있는 건가? 전혀 그런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갖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가장 매물이 많이 쌓인 이 구간이 아직도 남았어요. 5만원 언저리거든요. 이 구간이 제가 이렇게 체크한 부분, 이 구간을 한 번에 뚫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죠? 내려올 때 이런 식으로 내려왔죠. 그쵸? 그럼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까요? 똑같아요. 반대의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오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단번에 오르기를 기대하는 건 쉽지 않아요. 삼성전자 보시면, 자, 차트를 크게 보시면 하루하루 오름세가 많아봐야, 정말 많아봐야 여기 보면 3%, 2%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이에요. 3%, 2% 물론 큰 수치죠. 근데 삼성전자 말고 여타 다른 주식들에 비하면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굉장히 둔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가 움직인 이 수치는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오늘 10% 올랐다고 내일도 10%, 막 10%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걸 기대하는 건 뭐다?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운 모양들이다. 오늘 거의 역사적으로 이런 모양이 거의 처음 나왔어요. 그럼 이 말을 이제 이해가 되시면, 오늘 한국 증시가 역사에 남을 만큼 큰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보시다시피 반등이 단 한 번도 없이, 기술적 반등도 없이 30%가량 빠진 수치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이 나온 거지, 실제로 이 떨어진 크기와 이 올라온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런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그 극단적인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이게 지금 정말로 저점이라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운이 좋으신 거예요. 사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아직 제가 봤을 때 이 위에서부터 샀기 때문에 평단에 올라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선택인데, 이걸 보시면서 어떤 거 체크하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 친구의 1차적인 매도 라인은 이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가장 밑에서 잡았다고 해도 수익률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13, 16 이 정도예요. 밑에서 잡았다고 해도.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만 보면 안 돼요. 주식은 삼성전자만 보면 안 됩니다. 자, 가령 이거는 제가 매수했던 건데, 자, 보세요. 이 친구는 어제만 해도 18%가 올랐어요. 어제만 해도 18%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남성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다 모르는, 아마 삼성전자만 처음 주식하는 분들은 모르는 주식들일 거예요. 이런 주식들이. 자, 이 친구는 오늘 22%가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식은요,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사실이 제일 둔하고 나머지 더 시가총액이 조금 더 낮고 주당 가격이 낮은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더 큽니다. 변동성. 삼성전자가 요 정도 움직이면 다른 주식들은 이만큼씩 움직여요. 대신에 리스크는 있죠. 삼성전자가 이만큼 떨어지면 다른 주식들이 이만큼 떨어진다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제 시장을 보고 들어갈 경우에는 떨어지는 폭보다 올라가는 폭은 똑같아요. 사실은 시장을 보고 반등을 예상하면 이제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감안하고 계산에 넣고 하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투자의 어떤 그 시야를 넓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위험성을 애초에 이제 근데 위험성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했다라고 해서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런 주식을 했다라고 해서. 그 무슨 말이냐면 얘는 또 올라오는데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주식이에요. 느리니까 하루에 막 2, 3%씩 움직이는 주식이니까 느려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근데 다른 주식들은 또 마찬가지로 올라올 때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뭐 해서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주식도 사고 분산을 한다라는 거죠. 변동성을 이용해서 조금 더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분산해 해볼 만한 가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전혀 싫다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를 사도 뭐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핵심은 뭐냐면 주식을 투자할 때 있어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막연하게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을 박으면 그 막연함 자체가 이 주식 바닥에서 가장 큰 적이고 그 막연하게 뭐 언젠가 오르겠지 이 생각 자체를 갖고 있어서 망한 사람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인생 진짜 말아먹은 사람들을 그 막연한 생각 그 딱 하나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시장은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근데 어쨌든 뭐 다행히 양적 완화 소식이 들려서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시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양적 완화의 의미는요, 사실은 호재 아닌 호재라고 했는데 당장의 어떤 미국의 의지가 보이긴 하는 거죠. 미국이 앞으로 모든 경제적 리스크에 대해서 커버를 하겠다 뭐라는 이런 어떤 그 굳건한 결심과 같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렇게 돈들이 풀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코로나라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마비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누적된 그 데미지가 없어지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처방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 큰 상승을 막 바라보면서 이 나스닥을 본다든가 나스닥의 큰 상승을 바라보면서 어떤 호재를 기다리는 건 아직까지는 좀 무리다라는 거죠. 너무 섣부른 어떤 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개미들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전과 같은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막 돈 아무리 풀어도 막 소용이 없었잖아요. 최근까지. 그죠? 돈을 막 풀어 제껴도 소용이 없던 이 증시가 이제 정말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 무제한으로 뭐 발행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했으니까 결국은 이 증권 자산을 잡을 때까지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쨌든 우리에게 나쁜 소식은 아니라는 거죠. 덕분에 오늘 증시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역시도 반등에 성공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는 좀 열렸다라는 거죠. 지금은 뭐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또 이제 우리나라 그럼 증시 지금 보면서 그럼 지금 추격 매수 해야 됩니까?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이제 뭔가 매수할 때는 좀 차분하게 가격이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좀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1560포인트 정도에서 차근차근 분할 매수로 일단 쌓아갈 필요가 있겠죠. 네.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국 증시라는 것도 뭐 이렇게 계속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과정이 분명 생깁니다.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분봉으로 좀 볼게요. 자, 분봉으로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건 내려올 때 매수할 생각을 해야 돼요. 내려올 때. 아시겠죠? 내려오는 적절한 가격 선에서 매수할 생각을 하시라. 그러면 지금은 제가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다시 자 1566포인트 정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이 증시가 1566포인트쯤으로 조정받아서 내려올 때쯤에 매수를 하시라라는 거죠.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차분하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지.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오늘만 해도 8% 올랐고 내일 또 마이너스 3% 이렇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제 수익 난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죠. 오늘 수익 난 사람이 내일 청산하면서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것도 똑같이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멘탈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아예 조정을 받을 때 차분하게 매매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한시름 났다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정말로요. 이제는 좀 한시름을 조금은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 보합 가다가 여기도 중요한 매물대였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합 가다가 밑으로 더 추락할 경우에는 이 밑에 공간이 너무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개미들이 또 삼전에 물려서 또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상황을 좀 모면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위에까지 다시 찌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 삼전을 비롯해서 삼성 SDI,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다 큰 상방을 노리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호재를 가져오면서 또 실제로 이제 시장을 점유하면서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포함해서 다 스탠바이 중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 역시도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시장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뭐랄까요, 긍정적인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발목을 잡은 거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세계 경제가 다 올스톱 상태거든요. 그러면 올스톱 상태지만 그동안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시중에 판매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완전 무산되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얘네가 다시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야 되고 또는 감염자 수가 이제 급격히 줄어들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정도. 막 조금씩 뉴스 들려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돼지열병 얼마 전에 좀 화제였는데 돼지열병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잊혀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감염자가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증시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뭐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조금 더 시간 지나면은 이제 잊혀지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회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미국과 저기 유럽 쪽은 이제 막 시작인 거죠. 이제 막 시작. 그러니까 아직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고 미국이 현재 저기 그 경제를 완전 중단시켰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어떤 생활에 필요한 부분 제외하고 모든 영업이나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업들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 경제가 돌아가야만 우리한테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멈췄다라는 건 우리나라 경제도 실제로 멈춰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되게 우리나라가 불리하죠. 그래서 나스닥이 박살나면 한국 코스피도 박살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절대 아닌 거예요. 내수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무조건 만들어서 수출하고 팔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팔아주고 수출을 받아주고 우리한테 돈을 지급해주는 회사들이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서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진자가 준다고 해도 사실은 대외 의존이 높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주식에 있어서는 우리 확진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네, 확진자가 줄어서 좋은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진자가 줄었다라고 해서 주가가 다시 이전으로 회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서글픈데 이제 우리가 바랄 수밖에 없는 건 이제 하루빨리 미국이라든지 저기 유럽이라든지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돼서 마감이 돼서 다시 이전에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상승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끌리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사실은 그 미국과 중국이 그 1차적으로 무역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 뒤로 주가가 삼성 주가가 오르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뒤로. 그러니까 이제 그 랠리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주가 자체를 이제 바닥에서부터 찍고 올라오는 큰 상승 파동의 유형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것이 뭐랄까요? 이게 다시 원상복구되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더 크게 오르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주가가 무너졌고 다시 올라가기도 사실 힘들어졌고 더불어서 트럼프가 이제 재선이 되면 다시 중국에게 무역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다시 일으킬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자신이 이제 재선하기 전에 1차적으로 합의를 해준 거였고 그 뒤 타이밍에 또 다음 수를 분명 갖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좋게 넘어가지 않아요. 중국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시비 걸고 있잖아요. 아니 중국이 먼저 시비 걸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둘이 계속 신경전 벌이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안 끝났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1차 합의 후에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갔으면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더 크게 오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밀렸고 다시 회복하기도 바쁜데 이제 재선 기간 이제 재선이 되는 그 시점이 되면은 아마 제한이 많이 걸릴 겁니다. 또 이 제한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이제 미국에게 무역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근데 또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중국의 경제적 손실이 또 우리의 손실이 되어버려요. 중국 경제가 가동이 돼야 또 우리 물건도 팔 수가 있는 거고 수입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참 여러모로 한국이란 나라 자체는 포지션 자체가 불리해요. 그래서 이거는 별개 얘기지만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약간 회의감을 느껴서 좀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물로 간다던가 해외 주식으로 간다던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시장에 약간 회의감을 느껴서. 근데 또 여기서 잘하는 사람들은 또 잘하고요. 또 말이 좀 이상한 대로 샜는데 자,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쨌든 나스닥 선물도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예, 랠리를 좀 기대해보고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랠리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부디 더 상승하길 저도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